안녕하세요. 대연 멘토 김대훈입니다. 오늘은 CJ 프레시웨이 음성공장 매출이 중요하다라는 소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CJ 프레시웨이가요, CJ 시푸드에게 매수한 음성공장이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차트와 수급 분석까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와 같이 빠르게 보실 텐데요. 뉴스를 보시게 되시면은 23년 8월에 CJ 시푸드가 음성공장을 CJ 프레시웨이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J 프레시웨이가 이제 이 음성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음성공장이 제조 부분 매출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안에 음성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간 소스 제조 설비를 강화하고 기존 공장 건축물의 창고를 늘리는 등 이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음성공장을 통해서 외식 프랜차이저나 단체 급식 등 다양하게 제품을 공급을 하고 매출처를 늘릴 전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겠습니다. 이 침체된 외식 시장에서 아무래도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식을 좀 더 적게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경쟁력을 좀 더 확보를 할 것이라고 이 CJ 프레시웨이가 발표를 했는데요. CJ 프레시웨이의 소스 자회사인 프레시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프레시 플러스. 프레시하고 풀로 적겠습니다. 푸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프레시 플러스는요, 지난해 8월 CJ 시푸드로부터 음성 공장을 매입을 한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근데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CJ 프레시웨이의 자회사가 프레시 플러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결 실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 프레시웨이 쪽으로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이 프레시 플러스는 외식 프랜차이저 단체 급식장 등 이 CJ 프레시웨이의 다양한 고객사에 소스라든지 드레싱, 엑기스, 향미유, 죽, 스프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거든요. 메뉴에 적용되는 소스 레시피를 개발을 하고 상품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음성 공장은 원래 맛살 등 이런 생산을 하는 게 CJ 시푸드 공장이었어요. 그러나 CJ 시푸드에서 2021년 생산을 중단을 하고 결국 CJ 프레시웨이가 매입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73억에 매각을 해서 CJ 프레시웨이에게 매각을 했다. 그래서 프레시 플러스에서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장만 산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매입 이후에 공장 가동을 위해서 지난해 10월에 전처리 제조실 설비랑 내외 포장 설비, 그리고 기타 용역 경비 등에 118억 원을 투입을 했고요. 올해 1월에도 이제 80억 원의 투자를 해서 창고 증축 공사까지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공장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수익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CJ 프레시웨이가. 그렇죠. 괜히 공장을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이 음성 공장의 매출이 앞으로 더욱더 커지면서 점점 CJ 프레시웨이의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사실은 CJ 프레시웨이가 이 공장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용량 소스랑 재료비와 인건비를 좀 절약을 하려고 하는 외식업장의 이런 급식장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 매출이 더욱더 커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48% 늘었고 독점 소스 유통 규모도 1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 산업을 먹기 위해서 공장을 매입을 하고 이걸로 인해서 소스 매출 부분을 계속해서 키우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저와 같이 차트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식료 업계가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매크로적인 환경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악화했기 때문에 외식 산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런 매크로 환경이 둔화가 되면서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적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시면은 그래도 실적 부분이 계속해서 다시 증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또한 23년도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공장을 매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더욱더 커지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주가가 조금씩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있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추세를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지저항선을 한번 더 여러분과 그어 드린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저와 같이 지지저항선 한번 긋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지지저항선 그어드렸는데 보시게 되시면 하락 추세선이 이어지다가 점차 이 23,500원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장대 양봉을 이뤄내 줬고요. 현재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았지만 23,000원 부근대 여기서 다시 밑꼬리를 가져가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부분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세가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변곡점 자리에서 다시 매수세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3만 원 부근대까지는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CJ 프레시웨어 제가 아까 전에 계속 설명드렸던 이 음성공장에서의 매출 부분이 더욱더 커지고 거래처도 더욱 늘어난다 했었을 경우 영업이익 추정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어서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현재도 해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개인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일단 한 달간의 추세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디올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뭐 등등등 밑에 외국계도 여러 가지 있죠.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탈을 하고 있는 게 최근에 계속해서 조금 매도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기관들의 수요가 확실히 조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유안타,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등등등 해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매일매일 조금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에서도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은 주가는 더욱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움직임을 더욱더 유심히 보시고요. 다시 한번 외국계가 이 수급 상위로 올라오는지도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시면 저도 안 할 테니까 꼭 눌러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